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활력도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의사는 그렇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그렇게 진단받은 지 석 달 뒤 그는 심장마비처럼 보이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심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아래쪽 혈관이 막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는 게 단지 다리나 가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요. 이 조용한 순환 문제는 당신의 친밀감, 자신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마저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현우 원장입니다. 30년 넘게 남성들의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다시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드려 왔습니다. 60세가 넘은 수천 명의 남성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문제는 노화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원인들, 그리고 아주 단순한 변화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베이킹소다 하면 청소나 베이킹에 쓰는 것쯤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방법은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키며 산화질소 수치를 높이는데 정말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놀라셨죠? 지금 당신의 주방 찬장에 있는 바로 그것이 다시 젊고 활력 넘치는 감각을 되찾고 침실에서의 연결감을 회복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정수철 어르신. 제가 복잡한 의학 용어를 던지거나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그 원리를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특히 저희 같은 나이대에서는 도리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방법은 60세 이상 남성들의 삶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화시키고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작하려는 이야기는 60세가 넘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의사로부터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50대부터 조용히 시작되는 혈류 감소는 단순히 에너지 수준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기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된 감정까지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손과 발이 차가워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자주 그런 기분이 들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 변화를 계속 무시하고 넘기면 어느 순간 단순한 불편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월터의 이야기. 저는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월터, 68세. 은퇴한 지 몇 해 되었고 40년 넘게 아내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는 심장 문제로 병원에 온 것도 친밀감에 대한 고민으로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원장님, 요즘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나답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여름인데도 손은 늘 차갑고 저녁이면 자꾸만 일찍 졸리고 말은 안 했지만 표정에는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마음을 열자 그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보다 아내와의 친밀한 순간이 줄었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으며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가 더 힘들었다고요. 그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의 자기다움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실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혈류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혈관 내벽은 점점 단단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줄어들며 혈액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작은 혈관들,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고 활력을 주며 친밀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그 작은 혈관들이 낡은 수도관처럼 하나둘씩 닫혀가기 시작하죠. 이것은 단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생기를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걸 단지 스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순환 문제입니다. 이 순환, 문제가 단지 건강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 한 남성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가치를 묻게 하며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의 손길을 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시 이투 찰스의 이야기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찰스 72세, 항상 단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며 심지어 마당에 나타난 길고양이마저 돌보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료실에서의 찰스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쩐지 작아 보였고 표정은 무거웠으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요즘은 내가 남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혈액 검사도 정상, 심장도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의 몸은 가장 중요한 곳으로 혈액을 제대로 보내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과 발만이 아니라 자신감, 친밀감, 그리고 아내와의 정서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말입니다. 이 조용한 혈류 장애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한 남성의 정체성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진다는 것은 마치 집안의 조명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그 다음은 숙면,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반응성까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도 스며듭니다.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바로 옆에 누운 배우자와조차 정서적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용한 무너짐은 약 한 알이나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무엇이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지 그 근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혈관 내피 기능, 엔도텔리얼 펑션이라 부릅니다. 혈관 내벽이 손상되면 이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의 생성이 줄어듭니다.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물질인데 이게 부족해지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작고 섬세한 혈관들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은 성반응, 기억력, 천유지, 그리고 활력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피로감이나 조금 약해진 반응은 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 뇌졸중 위험 증가, 심지어는 약에도 반응하지 않는 발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모든 과정을 이미 큰 문제가 되어버린 뒤에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희망을 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관은 다시 유연해질 수 있고 산화질소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작용 많은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평생 사용해왔던 아주 단순한 재료, 바로 그것이 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물론 베이킹소다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자주 권해드렸던 도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르게 사용하면 혈류 개선, 산소 전달 향상, 그리고 에너지 회복에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3. 해롤드의 이야기 67세의 해롤드.
C는 온화한 성격의 은퇴한 수학 교사였습니다. 그는 진료실에 들어서며 이렇게 말했죠. 원장님,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영양제, 처방약, 심지어 밤에 TV에서 파는 이상한 기구까지도요. 근데 전부 효과가 없더군요. 그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희망을 놓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베이킹 소다 있으신가요? 그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쿠키 만들 때 쓰는 그거 말씀인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쿠키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이킹 소다를 냉장고 냄새 제거제나 팬케이크 반죽용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단순한 가루는 남성의 혈액순환 문제와 그로 인한 에너지 저하, 자신감 상실, 친밀감의 단절을 완화하는 데에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 소디움 비카보네이트는 기적의 가루가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사용할 경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소 전달을 돕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식습관, 스트레스, 신장 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조금씩 산성화됩니다. 이러한 산성 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미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두 가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이때 소량의 베이킹소다를 물에 타서 적절한 시기에 섭취하면 체내 산도를 부드럽게 중화시켜줍니다. 즉 우리 몸의 pH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이죠. 이 균형이 잡히면 혈액은 더 자유롭게 흐르고 천은 따뜻해지며 몸의 반응성도 점차 회복됩니다. 심지어 도움이 안 될 것 같던 부위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제로 저는 해롤드 씨와 같은 분들이 조심스럽게 이 방법을 따라한 뒤 하루하루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침에 더 또렷해지고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잠들어 있던 관심과 활력이 다시금 피어나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에겐 잊고 지냈던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킹소다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저는 둘 다 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잃어버린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시도하다가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시사 데니스의 이야기 데니스 씨, 70세, 활동적인 분이셨고 일주일에 2번씩 골프를 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베이킹소다가 혈류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를 보시고는 왜 안 되겠어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 1스푼, 밤에 1스푼, 하루 2번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복부 팽만감, 혈압 상승, 그리고 심장 두근거림과 혼란 증세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신장 기능 저하가 베이킹소다의 나트륨 부담을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베이킹소다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비타민처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내부 화학작용, 특히 산도 pH, 수분 균형, 나트륨 수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고령자,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이 민감한 분들에겐 이 균형이 매우 섬세하고 중요합니다. 노년의 몸은 정말 정밀하게 조율된 악기와도 같습니다. 자연 유래의 나트륨이라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심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몸이 붓거나 혈압이 위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선한 의도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뵌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부작용들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방법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다는 것은 단순히 스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섭취 시간, 수분 섭취량,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리고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이는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산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 양이나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물도 너무 빨리 많이 마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베이킹 소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과 주의,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조언 아래에서 사용해야 진정한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베이킹 소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원장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이 질문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는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원칙 대체로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60세 이상 성인이라면 가장 안전한 시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공복의 물 1컵, 약 200ml, 베이킹소다, 1사 작은 술 티스푼 하를 넣어 잘 저어서 마시는 것. 식사 후 자기 전 하루 여러 번은 금지입니다. 단 한 번, 하루 한 번만 들어보면 양이 작고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어보세요. 우리 몸의 균형을 다룰 때 작은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예시 오지 레이의 이야기 레이 씨, 74세. 그는 오후만 되면 급격히 에너지가 떨어졌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간단한 산책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위에 단순한 루틴을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아침, 공복 1-4티스푼, 물 1컵, 단 하루 한 번만. 3주 후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이 더 맑고 몸이 덜 무겁고 손발도 차갑지 않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에겐 큰 회복의 신호였습니다. 수분 섭취, 간과하기 쉬운 핵심.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충분한 수분과 함께 작용할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도와주고 산소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며 심지어 친밀감과 관련된 기관들까지 더 잘 기능하게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복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고 당신의 몸을 돌보는 방식 전반을 재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고혈압 약, 심장 관련 약,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먼저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건 겁주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 년 동안 삶을 견뎌낸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홀히 다룰 수 없습니다. 클래식 자동차를 운전하기 전 엔진을 점검하지 않고는 달릴 수 없듯 우리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작고 긍정적인 변화, 그것만으로도 희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이 단순한 일상, 습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종종 떠올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프랭크, 76세.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조용한 성격의 말을 아끼는 분이셨지만 한마디 한마디엔 진심과 삶의 무게가 담겨 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오셨습니다. 기적을 기대한 것도 무언가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예전에 나 같은 느낌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느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말씀드린 소량의 베이킹소다와 수분 섭취 루틴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프랭크 씨는 그것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들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 마셔보고 말지 않았고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반응할 시간을 존중했고 과정을 믿었습니다. 며칠, 몇 주가 흐르며 그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온기, 밤마다 깊어지는 수면,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더 깊어지는 집중력.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연결감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 느껴집니다. 정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한 혈류 장애로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해 에너지를 잃고 친밀감이 약해지고 마치 인생의 황홍이가 더 이상 희망 없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이킹소다, 이 단순한 재료가 올바르게 사용되었을 때 우리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오랫동안 잊고 지낸 생명력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요. 이건 절대 기적의 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몸에 진짜 필요한 지원을 존중과 인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일 뿐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며 요즘 피곤함이 계속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밀감에서도 멀어진 듯한 어떤 막연한 슬픔을 느끼고 계셨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이 다시 귀 기울여 주길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한 잔의 물, 하나의 작은 습관, 그리고 내 몸을 진심으로 존중하겠다는 조용한 결심, 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며 당신 안에는 더 많은 삶이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힘입니다. 박현우 원장.